교과서 46쪽 실력 양성운동 보시겠습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 3.1운동을 분수령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 3.1운동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독립운동들이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이제 외교활동, 특히 이 외교활동은 3.1운동 직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외교 활동이 전개가 되죠. 구미위원부, 주파리위원부 이런 거 설치해 놓고 각종 국제회의, 워싱턴 회의라던가 각종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그런 형태로 외교 활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바로 이 무장투쟁이었는데요.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1920년부터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장 독립투쟁,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런 거 공부했죠. 무장 독립투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말고도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중심의 물론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의사 열사들의 투쟁, 특히 의열단의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세 번째, 순서 세 번째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3.1운동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독립운동가들이 두 계열로 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그 다음에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 보면 사회주의는 민족주의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는 제국주의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제국주의라고 하는 세력이 있고, 이 제국주의들이 약소민족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가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국주의 밑에 고통받고 있는 약소민족, 이 민족의 해방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주의 입장에서 볼 때 민족 해방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민족 해방은 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다 민족 해방을 원했는데, 사회주의자들은 한 가지 더를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그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이제 계급인 거죠. 계급. 지주와 자본가, 이런 사람들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작농이라던가 농민이라던가 아니면 노동자라던가 또 남성 밑에 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방되어야 할 계급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한 해방은 민족 해방과 더불어 계급 해방,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민족주의자들은 민족만 해방하면 된다. 계급은 아니야. 민족주의자들은 주로 자본가나 혹은 지주계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부에 존재하는 계급 해방이 아니라 민족 해방만을 주장을 했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회주의가 들어왔을 때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독립운동가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사회주의를 거부하는 독립운동가들은 민족 해방만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각각 이렇게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나뉘어서
우리 민족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대중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사회주의 계열의 대중운동은 계급 해방운동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민족주의 계열의 대중운동은 자, 실력을 키우자,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 운동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46쪽에서 보시는 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에 의한 거다? 바로 민족주의 계열에 의한 실력 양성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실력 양성 운동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 교과서의 순서를 바꿔서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계급 해방 운동에 대해서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했던 실력 양성 운동의 갈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자,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면 된다.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다. 실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실력은 두 가지 종류에서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선 교육을 통해 문화적 실력을 키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적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된다. 특히 1920년대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회사령이 폐지되고 회사 설립을 신고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 설립에 대한 여건이 상당히 편리해지게 됩니다. 편해지게 됩니다. 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 면에서 자, 민족 기업을 세우자라고 하는 민족 기업 설립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기업을 세우기만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자본이나 모든 면에서 일본 기업에 밀렸습니다. 또 게다가 일본 상품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고 일본 상품들이 싼 값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민족 기업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이때 전개된 것이 바로 뭐냐면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 양성 운동에서 먼저 공부할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물산 장려 운동이다. 자, 그 배경은 회사령 폐지, 회사 설립의 신고제로 회사 설립의 여건은 완화되었지만 일본 회사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일본 상품에 대해 관세까지 철폐가 되면서 일본인들은 돈을 버는데 우리나라는 민족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없었어. 그래서 민족 의식에 호소를 해서 우리 물건을 우리가 써주자. 토산품 애용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1922년에 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가 되면서 대학 설립 규정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고등교육료, 우리 민족의 고등교육료를 충족시킬 수 있게 우리가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 돈을 모아 민립대학, 사립대학을 세우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형태로 전개가 되고요.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대부분이 다 까막눈, 즉 문맹이야. 그러니까 뭐를 하자? 자, 문맹 퇴치를 하자. 문자 보급을 통해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하자. 이런 것들이 전개되게 되죠. 자, 그러면 물산 장려 운동의 키워드들만 딱 기억하고 물산 장려 운동이 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 물산 장려 운동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토산품 애용 운동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물산 장려 운동 포스터가 물산 장려 운동과 관련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냥 딱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조선 물산을 팔고 사자, 먹고 입고 쓰자. 팔고 먹고 입고 팔고 사자. 그리고 먹고 입고 쓰자. 남이 만든 상품, 일본인들이 만든 상품을 사지 말자. 사면 우리는 점점 못 살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배경을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일단 민족주의자들이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실력을 키우자.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취지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산 장려 운동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실력 양성 운동에는 물산 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먼저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 자, 두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밑줄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1920년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막 세워졌다. 그런데 이 한국 기업이 자본 규모나 기술 면에서 너무 경쟁력이 떨어졌어. 자, 이렇게 이제 회사령의 폐지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배경이 있고요. 자, 회사령의 폐지라고 하는 배경이 있고 회사 설립이 세워졌다. 민족 기업이 설립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가 되면서 일본 상품이 싼 값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일본 상품 관세 철폐 두 가지입니다. 회사령 폐지와 일본 상품 관세 철폐.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민족 기업을 키워줘서 우리의 민족 자본을 육성하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물산 장려운동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는 어떻게 되냐? 자, 우선 조만식. 자, 이거 평양에서 처음 시작돼요. 이런 경제 구국 운동은 예전에 개화기 때도 일어난 적이 있었죠. 국채보상운동. 그건 대구에서 서상돈이 시작을 했고 이거는 평양에서 조만식이 시작한다. 자, 1923년에 보통 단체가 만들어져. 조선물산장려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자, 구호가 있어.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사람 조선것.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사람 조선것. 우리 것으로만 살자. 자, 이게 구호가 되겠고요. 여기 물산장려운동에 조선물산장려회에서 내세운 물산장려운동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료가 제시가 되었을 때 이것이 물산장려운동 관련이란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집과 땅과 몸뚱이까지 팔아서 남의 손에 공급을 받으면서도 여기서 남의 손이란 건 일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강산에 몸을 붙이고 집을 지키며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산업적 기초가 파괴당하면 그 생활, 생명, 그 인격이 따라서 파괴당하는 것이 필연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그냥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야.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기서부터 물산 장려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쓰고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물산 장려운동은 토산품 애용운동이다. 토산품 애용운동이다.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 경성방직 주식회사의 광고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추진한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고요.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나? 결과는 자 실패를 한 거죠. 어떻게 실패를 했냐?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좀 재미난 거는 우리가 막 써줬더니 그러면 물건의 값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 근데 물산을 막 장려했더니 물산 장려 토산품을 썼어. 토산품을 막 써. 토산품. 우리 국산품이란 말 안 씁니다. 이때 국산품은 일본 상품이 토산품을 막 썼더니 토산품 가격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왜? 생산이 수요를 따라가질 못해. 사는 사람은 많은데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돼서 오히려 토산품 애용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제의 방해와 탄압도 있었지만 실패한 이유는 수요를 뒷받침해 줄 만한 생산력을 갖추지 못해 일부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문제점 같은 게 발생이 되고 여기에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왜 이거 자본가들 위한 일을 하냐. 자본가들은 물건을 잘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실력 양성 운동으로 이번에는 뭐를 하냐면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손으로 대학을 만들자는 거죠. 1920년대. 배경을 보게 되면 2차 조선 교육령이 반포가 되면서 고등교육이 허용되고 대학 설립이 가능해지는 배경.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의 교육열은 굉장히 높았는데 학교 수가 너무 부족해서 특히 고등교육을 받으려면 1910년대까지는 대학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외국 유학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자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가 된다. 자, 다음 페이지 4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누가 중심이 되느냐? 자, 1923년 이상제, 자,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일원식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웠어. 자, 보통 이런 대중운동에서는 이런 구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천만한 모금운동을 전개를 했다. 자, 그런데 이 또한 실패했다. 왜? 일본이 계속된 방해와 탄압을 했고요. 그리고 가뭄, 홍수 등으로 모금 활동이 어려워지고, 자, 그리고 지방 돈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저조해. 왜? 그 사람들 다 유학을 보내기 때문에 굳이. 자, 또 사회주의자들은 뭐를 하냐? 노동자 강습소나 야학, 밤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야. 대중운동이 더 시급하다. 지금 고등교육이 더 중요하냐? 대중들을 가리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밀립대학 기성회 취지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거를 뭘 통해 알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가장 힘있고 가장 필요한 수단은 교육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 교육에 의해 받을 수 있으나 심원한 지식과 깊은 학문은 고등교육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으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이것이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관련된다는 것은 심원한 지식과 깊은 학문은 고등교육에 기대해야 한다. 고등교육이라는 표현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다. 그래서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능력을 갖춘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 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다. 최고 학부의 존재가 가장 필요하다. 이게 이제 밀립대학 기성회 취지서다. 근데 일제가 이거 방해하려고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그냥 세워버려요. 경성제국대학이 오늘날의 서울대학이고요. 근데 이 대학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고등교육을 위한 대학이었지 한국인을 위한 대학은 아니었다. 경성제국대학 초대 총장의 계약식 연설. 그냥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학부하고 의학부만 있고 다른 뭐 이과 학문이라던가 이런 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 자체가 없었대요. 자, 자치운동 요거는 이런 가운데에 이게 계속 실패를 하잖아? 그러면 민족주의 계열에서 점차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 자치라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개념 같잖아. 근데 일제강점기의 자치는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게 포인트가 있어. 자, 계속 일단 읽어보도록 할게요. 배경, 물산 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점차 침체를 했을 때, 자, 이게 대표적인 친일파들이죠. 이광수, 최린, 김성수,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자치운동을 제안하게 되는데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선 내 정치 결세를 조직하자는 타협적인 주제. 이게 포인트예요. 자, 볼까? 일본의 허락을 받지. 그리고 조선 내에서 일본의 허락을 받아서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를 하자. 그 자치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자치권 누린 게 아니라 일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런 얘기죠. 일제 식민 통치에 타협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민족주의 계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친일파들인데 이거를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한다. 타협적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분열이 된 거야.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 자, 그러면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자,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비타협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이걸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되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신령 양성운동의 한계와 변질. 자, 아까 앞에 나왔던 중상계급의 이기적 운동이다. 자, 이거는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자, 이광수는 이거 되게 유명한 중요한 얘기인데요. 1924년 동아일보에다가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글을 실었어. 근데 그 글이 뭐냐면은 한번 읽어볼게. 지금까지 하여온 정치적 운동은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정치 운동은 해외에서나 가능할 뿐 국내에서 한다면 비밀 결사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뭐를 하자? 조선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사실 이 이광수는 일본 유학을 한 인물인데요. 일본에 가서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탄을 하게 됩니다. 또 일본의 근대화 배경에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인물을 엄청나게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을 했죠. 조선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네,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 일본과 타협을 한 거죠. 피곤한 거지.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조선인을 정치적으로 훈련하고 단결하여 민족의 정치적 중심 세력을 만들어서 장래 영원한 정치운동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지금 여러분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 핵심 내용이 뭐냐? 자, 사회주의자가 들어오고 독립운동가가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로 분리가 되었을 때 민족주의 계열은 신령 양성운동을 전개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다. 자, 이런 것들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민족주의 계열은 계열 가운데 일부는 일제에 타협하는 자치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걸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바로 친일파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